자,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쭉 듣고 계시죠? 저는 잠깐 끊었다가 수업을 재개했는데 잠깐만 화면에 봐주시면요. 제가 부득이하게 어제 밥을 많이 먹고 끝났습니다. 아니야, 옳지 않아. 배부를 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끄고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다시 이어서 하고 싶어요. 제가 어제 결산까지 못 끝냈잖아요. 아니, 저만. 그래서 바탕화면에 빨간색으로 요 기출문제 아이콘을 여러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탕화면에.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요렇게 프로그램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치하는 순간 앞부분 입력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랑 할 때는 요렇게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제 특강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이 있으시죠? 그때는 다시 빨간색이 있어도 다시 설치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롭게 다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유의사항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이고요.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인 선물로 제공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처 형광펜 당사가 생산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침이에요 또 제품. 여러분 이거 그냥 물건을 뭐 한 겁니까? 준 거죠. 이건 간주 공급이라고 배우셨죠? 간주 공급 중 사업상 증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다 시가로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여러분? 항상 정리만이 살 길이다. 간주 공급은 시가로 때리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원가로 때리는 게 있었어요. 자계사패 중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야 중 원가로 때리는 게 하나가 있었죠. 직매장 반출.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유형이 중요합니다. 유형. 분계 유형은 여러분 매출건별 기억나세요? 제 수업, 제 특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저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수업도. 그래서 매출 건별. 나 상상이 갈라 그래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 자리에 건별로 입력을 하시고요. 대굴박에다가 70에 7만 원. 왜요? 여기 시가로 적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얘는 접대비가 나오기 때문에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근데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지를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요, 정답을 2개 처리해 줬어요. 어떤 거래처, 만약에 공장 거래처였어 500번대 접대비, 본사 거래처였어 500번대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800번대 접대비로 갈게요. 2개 다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물건 판 거 아니죠, 여러분. 물건 판 거 아니고 물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저랑 했습니다. 팔타 아주 제가 공들여서 했어요.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에 제품 없애주시고요. 팔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이제 조금 제가 빠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비대면으로 하면 40분, 50분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듣는데, 이것도 한 25분 딱 지나면 여러분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 야, 역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25분 안팎으로, 정말 웬만하지 않을 때만 가끔 30분 정도 찍고 25분으로 다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빠르다고 느낄 때는 코멘트로 잠깐 멈춤. 그때 필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멈춤해놓고 쓰고 들었어야지, 이 양반아. 아니, 수다니까 괜찮아. 자, 가볼게요. 7월 22일입니다. 자, 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대굴박에 입력하는 것 중에서 과세 유형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건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 공급은 건별이에요. 건별은 어딨냐면 하단에 14번 너 매출했는데 그냥 준 거야? 무증빙이야? 이런 게 건별이었었죠, 여러분들. 자, 제품. 자, 저는 바로 70에 7만 원. 그럼 건별로 입력하면 여러분 이렇게 금액이 쪼개질 거예요.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70에 7만 원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주식회사 세무 해 주시고요. 분계 유형은 혼합. 자, 그러면 띠리리리리 대변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가 됐는데 교수님 저 제품 매출로 안 했는데 기본 세팅이 그래서 마우스로 쿡 찍고 들어가셔서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접대 저는 800번대 접대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우. 영수증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약간? 프린트하기도 좋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8월 5일 현명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과세 유형은 매출과세로 갈게요. 1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했는데 너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 그러면 과세입니다. 자, 수령 단가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가 바로 입력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결제 정보 창입니다. 여기 제가 그 영수증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단이 결제 정보 창. 그러면 300만 원은 일부로 받고 나머지가 250이네요. 그러면 얘는 분계 유형을 일단 전자에 여 걸어 주시고요.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죠. 여기 왜요? 현금으로도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반 전표는 분계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죠. 제가 여기 타이핑 쳐주잖아. 차변 대변을.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매입을 하면 기본 세팅이 원재료로 되어 있어서 원재료를 사오지 않은 경우는 다른 아까처럼 접대비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고요. 매출을 할 경우에는 봐봐. 여기 제 거 화면 봐주시면 대변이 이렇게 예수금이랑 지금은 변경을 했지만 제품 매출로 자동 분계돼요. 그래서 그때는 분계 유형만 수정해 주시고 차대변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특강을 진행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걸 실기하다가 다 끝나. 그러니까 이론을 못 풀어요 또. 그래서 특강 자격증은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돼. 가성비 있게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대신 답안지를 보면서 매출을 하면 대변에 여기 제품 매출이 기본적으로 세팅된다라는 거를 항상 눈으로는 보셔야 됩니다. 자, 8월 5일 분계 들어가 볼게요. 자, 열어 놓으시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매출 과세. 자,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캡처가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안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품목을 그냥 썼죠. 자, 수량도 나와 있어서 저는 입력을 할게요. 전자에 1번 여 걸어주시고요. 분계는 3번이에요. 그럼 보세요. 띠리리리리. 바보가 아니라니까. 띠리리리리. 자동 분계되죠. 대변 보세요. 와우. 커봐. 그래서 분계를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대신 차변은 문제를 딱 보고 차변에 현금으로 아까 얼마를 줬죠?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대변에는 뭐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차변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계산기로 두들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밥을 2공기 먹으니까 졸리더라고요, 여러분. 잤습니다. 하루에 한 7개씩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힘든 걸 모르겠네. 힘든 건가? 밥을 2공기 먹는 거 보니까 힘든 건 맞네. 또 어제 또 제가 요리를 많이 못해요, 여러분. 아니, 나 요리까지 잘하면 이거 겁나 무섭다, 여러분. 나 너무 매력적이야. 곤란해요. 시집 한번 또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아시겠죠?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닭볶음탕, 김치찌개 요런 거 몇 개 못하거든요. 어제 찌개를 했는데 그냥 2공기를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찌개는 뭐야? 스팸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셔서 밥도 많이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 부자 돼서 우리 또 다음 학기 때 또 만나야지. 그럼 내가 다음 학기 때 또 미션을 안 줄 것 같아? 따야 할 자격증이 또 많습니다. 물론 힘들면 천천히 따셔도 돼요. 근데 약간 내과 있지. 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지금 연말에 넘들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일도 일찍 끝나고. 근데 저는 진짜 더 바빠졌어. 학기 중보다. 막 하루에 6개, 7개씩 찍는데 근데 이것도 복이죠, 뭐, 그죠? 그리고 약간 일을 안 하면 약간 불안해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또 한번 풀어볼게요. 8월 31일이고요. 자, 얘는 제조부라고. 자, 여기다가 동글맹이 박박 칠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조부라고 식사를 했대요. 그럼 느낌 딱 오시죠, 여러분? 이 식신, 와, 이거 주식회사 이거 식신 너무 재밌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맞아요. 그래서, 차변을 일단 해결을 했고요. 8월분 식대에 대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자, 별표, 왕별표. 자, 이런 거 별표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와, 얘는 별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 얘는요, 일단 종이든 전자든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카드로 결제한 케이스죠. 그러면 얘를 세금 계산서도 받고 카드로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랑 카드랑 싸웠어. 그럼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니야. 이건 좀 적절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예, 싸우면 세금 계산서가 이겨요. 왜 그러냐면 세금 계산서가 원칙은 적격증빙이고요. 카드 영수증은 영수증이 들어가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가 적격증빙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지 원래는 카드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수증에 들어간다. 세금 계산서는 적격 증빙 서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케이스에 문제가 나오면 자, 결론 과세 유형은 과세로 드시고 매출이든 매입이든 뒤에 가면 또 나와.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별표. 그러면 물어본다. 일단 가봐. 매출할 때는 물어본다. 자, 별표. 그래서 얘는 조금 분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금을 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답지에는 미지급 비용도 맞아 라고 했지만 제가 왜 결산 올려드린 거 있었죠, 여러분들. 블랙핑크. 그래서 저는 요거를 결산 때만 쓸게요. 아니 상관없어. 둘 다 부채야. 세법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이걸로 쓰든지 저걸로 쓰든지 단 1도 관심 없어. 세법은. 회계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저는요. 복리후생비 500번 때 90만원, 부가세 대급금 9만원, 그 다음에 카드는 미지급금. 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FAT, 물론 TAT를 우리가 접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전산세무가 훨씬 어려워요. 자, 가볼게요. 자, 얘는 여기 유형 잠깐 볼까요? 자, 매입 다시 과세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자의 부가 중요해. 왜요? 아까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 감안하시고 저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얘는 식대. 문제상에서 찾으시면 돼요. 공급가액은 90만원에 9만원. 거래처는요, 식신. 이름 마음에 든다. 카드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카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과세 분계 유형은 카드로 할 건데 이래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미지급금으로는 걸렸지만 여기 거래처가 뭐로 돼 있어요? 식신으로 돼 있잖아. 이거는 대굴박에 걸려있는 거래처가 걸려서 그렇거든요.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게 다 몇 점이냐면 1점씩 깎여요, 여러분. 거래처 코드 변경 안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요거를 신한카드. 그래서 이론을 5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이론. 그 다음에 교수님 저 원재료로 안 했는데? 그치. 매입을 하면 기본 세팅을 원재료로 해놔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계를 좀 주의 깊게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정리만이 살 길이다. 저는 지금도 정리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 어디에서 뭐 들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 학기마다 수업을 똑같이 하지 않아요. 점점 저도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강의 스킬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근데 정말 제가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막 이런 거 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재미난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화이팅! 그리고 제 거 푸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주신 거 그런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군더더기 없는 설명. 그래서 군더더기 없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수업이 제일 기다려진다는 그 말에 아니 저는 근데 막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전 즐기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즐기면서 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 일이 얼마나 즐거운데 행복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수업이 재밌겠어. 내 새끼들 같고 여러분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회사 가서 가슴 쫄리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긴장할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교수님 이랜다. 저는 여러분 전화만 오잖아. 막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입사했을 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성격이 당연히 아니었지. 여러분 이 성격이 나오려면 애를 좀 낳아보셔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서 되게 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삼진건설로부터 사옥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신축. 여기 일단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필요 없고 계약금,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 다 필요 없어. 일단 받았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매입과세죠. 뭘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 5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입 과세가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볼게요. 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했어요. 계약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쭉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자, 여러분 얘를 한번 자, 얘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저런 내용이 있으면 막 되게 일단은 복잡해 보이니까 어렵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현대건설한테, 야, 현대건설아, 내가 10억 줄게. 너 나한테 건물 좀 지어줄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10억을 우리는 뽀다구 있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급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도급 금액이 수익이야, 수익. 정확하게는 공사 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 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를 이익이라고 부르듯이 공사자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이제 예상을 하겠죠. 뭐를? 예상 비용을 계산을 해봤겠죠. 아니 이게 업인 사람들이 비용이 총 얼마 들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7억이라고 간주할게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사 원가라고 불러요. 아니 뭐 안 중요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스토리텔링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여러분 3억이 남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지어줄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물 같은 게 여러분들 뚝딱하고 지어지지 않죠. 오늘 공사 들어갔는데 내일 지어져? 아니면 1년 이내요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사기간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1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걸고 중간에 중도금 한번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이렇게 치르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요. 당연하겠지. 금액이 고가니까. 그래서 계약금 줄 때, 중도금 줄 때, 잔금 줄 때, 요때 건건이 우리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제 대부분 인도를 하잖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고 불러요. 회수기일 도래기준. 인도기준 아니고. 공사 요거를 진행률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치를 때 회수가 도래했죠. 그러면 요때 우리는 건건이 이때 계약금 받을 때 중도금 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뭐합니까? 발급을 합니다. 인도 기준이 아니라고. 아니 뭐 4년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언제 기다릴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4,800에 480만 원 쓰시고 전자에 여 걸어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별표. 여기를 선급금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선수금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요? 계약금 받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계약금을 받았네? 선수금 쓰고 싶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셔야 돼요. 완전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별표. 유형자산의 취득 시
취득할 때 발생하는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됐고 뒷부분 좀 남아 있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